제목은 만언사. 만마디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할 말이 많아라고 옆에 쓰여져 있죠. 아주 잘 썼네요. 유배가사고요. 유배지의 어려움에 대해서 써놨습니다. 밑에 잠깐 볼게요. 유배가사고요. 장편 가사입니다. 여러분들 가사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가사는 내용은 산문이고 형식은 운문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운문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운문이니까 운율이 있죠. 사음보 율격을 지니고 있고 사음보만 맞추면 하고 싶은 말 끝날 때까지 계속해도 돼. 사음보 율격에 옆에다가 하나만 더 써놓을게요. 연속체. 사음보로 하고 싶은 말 끝날 때까지 계속 말하면 된다. 유배가사고요. 성격 사실적이고 탄식적인데 뭐에 대해서 사실적이고 탄식적이냐? 유배 생활에 대해서. 유배 생활이 어떤데? 고달프다고. 유배 생활의 고달픔에 대해서 사실적이고 탄식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유배 생활의 고통과 잘못에 대한 후회, 그리고 중간중간에 부모님 너무 보고 싶어요.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이러한 내용들도 자주 나옵니다. 유배 생활에서의 겪는 고통을, 이 말이 중요해요. 사실적이라고. 과장을 통해 화자의 슬픔과 한탄을 표현합니다. 대꾸설이적 표현 없는 가사는 없어. 그냥 그렇게 생각해. 여러분들 졸업할 때까지 만나는 가사는 전부 다 대꾸설이법 있어요. 의의 북천가와 쌍벽을 이루는 대표적인 유배가사입니다. 밑에 이 작품은 조선시대 정조 무렵 대전별감이라는 벼슬살이 하다가 횡령사건을 일으켜 추자도로 유배를 간 작가의 실제 경험을 담아낸 장편의 유배가사다. 유배주로 출발하는 시점부터 풀려나서 한양으로 귀환하는 과정까지의 겪은 경험과 이에 대한 소회를 다양한 표현법을 써서 실감나게 표현하고 당시에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합디다. 대부분의 유배 가사는 유배 와서 너무 힘들어요 라는 얘기보다 유배라도 보내서 죽어야 할 텐데 살려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금님. 어떻게 은혜를 갚을까요? 임금님 너무 보고 싶어요. 유배 와 있지만 그래도 난 여기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을게요. 요런 내용인데 구구절절이 너무 힘들어. 배고파. 유배 올 때 겨울이라서 두꺼운 옷 입고 왔는데 지금 여름이야. 시커먼 거 더러운 거 겨울 옷이라서 더운 건 찾겠는데 냄새 쩔어 썩었네 나 내 몸에서. 냄새가 제일 괴로워. 배고파. 밥 빌어 먹으러 가야 되는데 옛날에 유배 가면 거기 드는 비용을 다 자기 돈으로 댔었어야 해요. 밥 빌어 먹고 밥도 못 빌어 먹으면 밥도 못 사 먹으면 어떻게 빌어 먹으러 다녀야지. 이런 것들. 그리고 유배를 가면은 자기를 수송해줄 관리들이 있을 거잖아. 걔네들 밥값 숙박비 다 대줘야 돼. 이렇게. 근데 그 돈마저 없이 유배 갈 수도 있잖아. 그러면 걔를 수송해내는 관리들이 지 돈 써가면서 얘를 유배지로 데려다 줘야 돼. 그래서 중간에 유배 가다가 도적들을 만나서 죽는 애들이 꽤 많아요. 이렇게. 그냥 그 관리들이 죽여버리는 거야. 귀찮기도 하고 이러니까. 아무튼 그랬습니다. 다음 페이지 잠깐 볼게요. 이렇게 된 데 있죠. 얘 먼저 살펴보고 갈게요. 이 작품은 정조 때 대전별감이던 안조환이 지은 유배간사로서 고향생각이라고도 합니다. 관직을 수행하던 중 주색, 여자와 술, 여자, 잡기, 도박 같은 거에 빠져 나라의 국고를 축낸 채로 34세 때 추자도로 귀한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며 자신의 지은 죄를 반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음보를 한구로 본다라고 하면은 3500 장편 가사로 만언사라는 주 가사에 만언사다, 만마디 말로 자신의 생각을 풀었다. 사부모, 부모님 생각한다. 백부, 큰아버지 생각한다. 사처, 아내 생각한다. 사자, 아들 생각한다. 후기 등등이 붙은 연작 구성이다.
대부분 유배가사가 양반 사대부로서의 의식을 바탕으로 임금을 노래하는 데 반해 대부분의 유배가사는 임금님 사랑해요 연군지정을 드러내는 데 비해 이 작품은 유배 생활의 체험을, 요 말 중요하다 그랬죠? 유배 생활의 체험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했다라는 점이 특징이다. 물론 중간중간 임금님 사랑해요라고 하지만 연군지정, 임금님 사랑해요는 약화되어 있고 고통스러운 유배 생활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 사실적 묘사와 슬픔, 후회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얘기 계속 나온다. 유배가사고 장편가사고요. 사실적이고 반성적이고 애상적. 유배 생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유배 생활의 고통, 지은 죄에 대한 반성. 계속 나오고 있죠? 사실적이라고. 북찬가와 더불어 유배가사의 쌍벽입니다. 조선 후기 정조 때 밑에 구성은 구구절절이 말 되게 많네 라고 확인하시면 되겠고 맨 밑으로 내려오셔서 유배문학으로서의 특수성. 유배문학은 일반적으로 정치적 사건이 연루되어 귀향을 하게 된 주로 상층부의 양반들에 의해 쓰여집니다. 따라서 내용은 정치적 행위에 대한 반성, 억울함의 하소연, 그래도 임금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 시절이 그리워요. 하지만 만원사는 정치와 관계없이 공무상의 비리로 인해 유배되었던 인물입니다. 유배 생활이 억울함을 하소연하거나 결백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왠지 요게 시험 포인트 될 것 같지 않아요? 임금에 대한 그리움이나 충성심이 지배적 정서도 아니다. 다만 유배지 자체에서의 느끼는 고통이 사실적으로 형상화되어 있을 뿐이다. 유배 생활의 고통이 사실적으로 형상화되어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만원사는 권력 상층부에 속한 양반들의 관념적인 충의 표현을 뛰어넘어 화자의 체험과 감정을 숨김없이 드러냈다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정도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앞으로 넘어오셔서 밑에 나와 있는 거 해석본 보면서 쭉 확인을 할 거예요. 필기 엄청 잘 돼 있네요. 아깝다 내 일이야. 애달구나 내 일이야. 밑에다가 해석 써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표현법 같은 것들만 체크할 거니까 해석은 밑에 꼭 확인해 주시고 아깝다 내 일이야. 애달다 내 일이야. 어머 옆에 사음보의 율격이라고 쓰여져 있죠. 저는 한마디 더 써드릴 거예요. 사음보 율격 연속체. 사음보로 하늘말 끝날 때까지 계속 합니다. 그 정도로 확인하시면 되겠죠. 아깝구나 내일이야, 애답구나 내일이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끊어놓으면 앞뒤 대꾸. 아깝다, 애달다 라면서 자신의 정서를 직접 드러내고 있다. 정서 직접. 평생 일심 원하기를 충효겸전하기를 원했은데 나라의 충성과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겸전, 똑같이 하기를 했었는데 한 번 일을 그릇하고 불충불효 다 되겠다. 충효겸전은 자신이 꿈꿔왔었던 이상, 불충불효 이것은 현재 처지. 그러니까 충효겸전, 불충불효 둘이 서로 다르죠? 대조. 회서자의 막급이라. 회서자의 일이 잘못된 뒤 아무리 뉘우쳐도 어쩔 수 없는 것을 막급이라. 뉘우친들 무엇 하겠는가? 뉘우쳐봐야 소용이 없어요. 서리법. 등잔불에 날아가는 나비, 지가 죽을 줄 알았으면 날아갔을까? 날아가지 않았을 텐데. 끊고. 어디서 식록지신, 벼슬 해서 녹봉, 공무원 월급 받는 신하가 죄짓자 하겠냐만.
월급 받는 관리로서 죄 지으면 유배 간다라는 거 알았으면 내가 그 죄를 저질렀을까? 저지르지 않았을 텐데. 대에 큰 재앙을 당전 직접 경험했더니 눈조차 어둡구나. 아, 과거 비리를 저지를 당시 나의 판단력이 흐렸었구나. 사리 판단 제대로 못했었구나. 마른 섭을, 마른 지푸라기를 등에 지고 열화, 뜨거운 불 속에 들이미는구나. 다 내가 판단력이 흐려서 했었던 행동을 마른 지푸라기를 등에 지고 불 속에 뛰어들었다라고 하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죠. 이거 속담에도 있는 표현이라서 풍유법이라고 이야기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내가 죄가 된들 누구를 탓하겠는가? 탓할 사람이 없어. 왜? 다 내가 잘못한 거거든. 누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지. 자책, 후회. 살아날 가망이 없지만 일명 이 목숨을 꾸미셔서 그래도 죽이지 않고 밑에다가 쓸까요? 살려는 주셔서 임금님께서 나를 살려는 주셔서 해도에 보내시니 우리는 이 섬 이름 알고 있죠? 추자도 섬으로 보내시니 아 임금님 은혜 갈수록 망득하다. 끝이 없다. 저를 죽이셔도 할 말이 없는데 그래도 살려는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 정도 되겠네요. 됐고 여기 어와 감탄사죠? 영탄법 쓰여 있습니다. 밑으로 또 내려오죠. 해석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겠고 강나루에 배를 대어 부모 친척 이별할 때 끊고 언제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배지로 출발할 때 슬픈 눈물 한숨 소리 막막수운 막막하고 근심스러운 기운이 머무는 듯 부모님이 나에게 이야기를 하셨죠. 손 꼭 잡으면서 이르시는 말씀 조심히 가라 라고 당부하시니 조심히 가라 라고 당부하신 거는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부모 친척이 나에게 한 말이지. 부모 친척이 나에게 조심히 가라 당부하시니 가슴이 막히는데 대답이나 나오겠는가? 물음표 동그라미. 이미 눈치채고 아시죠? 물음표하고 동그라미 하면 서리법. 여취여광하야 취한 것 같기도 하고 미친 것 같기도 하여 눈물도 하직이라 눈물도 뚝뚝 떨어지는구나. 강상에 배가 떠나니 어디로 배가 떠나요? 유배지로 배가 떠나죠. 그럼 이 배 타고 있는 건 누구야? 나겠지 나. 이별시가 이때로다. 이별의 시, 이별의 시간, 이별의 순간이 바로 이때로구나. 산천이 근심하니 거짓말하네. 산천이 뭘 근심을 해? 사실은 내가 근심하는 거겠죠? 부모님들이 근심하는 거겠지? 감정이입 들어가 있습니다. 부자지간의 이별함이로다. 얘는 가족들과 헤어져 슬프지만 특히 아버지하고 헤어지는 게 더 슬펐나 봐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요도일성에 둥둥 떠다니고 있었던 강가에 흐르는 배, 화살 같으니 배가 아주 빨리 부모님 계신 곳에서 빨리 멀어지고 있다. 일대장강, 긴 띠를 이루고 있는 긴 강, 어느덧 가로 서겠는가? 강이 가로 서 있어 봐야 금방 건너갈 수 있겠다. 어느덧 가로 서랴. 아유, 저기 금방 도착하겠네.
풍편, 바람편에 우는 소리, 긴 강을 건너온다. 이 우는 소리는 누가 우는 소리일까요? 나 배웅해 줬었던 부모 친척들 우는 소리겠지. 부모 친척들의 우는 소리, 긴 강을 건너온다. 행인, 지나가는 사람도 낙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으니 내 가슴이 미어진다. 호부일성, 아버지! 하고 부르는 소리에 엎어지더니 아이고 소리뿐이로구나. 옆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애고하는 소리뿐이로다. 아, 소리만 나고 그 소리 아버지께 닿지 않겠지. 아버지에게 닿지 않겠지. 왜? 벌써 너무 멀어지고 있으니까. 진짜요? 네. 아까 배 엄청 빨리 간다라고 했잖아요. 그 소리 아버지에게 가서 닿지는 않겠지. 오른쪽으로 또 해석 나와 있는 거 말고 본문 보러 갈게요. 규천고지, 몹시 슬프거나 분하여 하늘과 땅을 향해 울부진들, 아무련들, 아니 갈 길 되올소냐, 아무리 그렇게 울고 불어도 아니 갈 길 되올소냐, 안 갈 수 있겠는가, 유배지로 안 갈 수 있겠는가. 이 얘기 왜 했어요? 유배 가는 길 피할 수 없어요. 범 같은 관차들, 관리들이 빨리 갑시다 라고 재촉하니 할 일이 없어 맑게 올라 앞길을 바라봤네. 청사는 몇 겹이고 녹수는 몇 굽이인가.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예요? 부모 친척과 나 사이에 청산, 녹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지. 산 건너기 쉽나? 어렵죠. 강 건너기도 어렵겠지. 그러면 청산과 녹수는 부모와 나 사이에 장애물 정도 되겠지. 대꾸법 쓰여 있는 건 너무 쉬우니까요. 넘어도 산이고 끊어. 건너도 무리로구나. 역시 대꾸. 석양은 언덕을 넘어가고 저녁 해질녘 하강적 이미지. 하강적 이미지. 빈 산은 적막한데 녹음은 우거지고 두견새 제혈 피를 토하면서 울고 있으니 녹음은 우거진다. 시각적 심상. 두견새가 피토하면서 울고 있다. 청각적 심상. 그러면 다양한 심상을 활용하여 시적 화자의 슬픔을 드러내고 있음. 그래도 맞는 말이겠지. 슬프구나 저 새소리 어머 감정이입. 그러면 이제 생각해야지. 앞에 감정이입 있었던 거 하나 있었어요. 뭐? 산천이 근심한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 밑줄 그어져 있고 왜요? 공통점 물어보면 감정이입 찾으시면 되지. 불력이 밑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두견새 돌아가지 못함이라고 되어 있고 불력이 그러면 하나만 더 쓸까? 3번 1-1번 1-1번 뭐냐고? 두견새 울음소리도 불력이 이렇게 표현해요. 두견새도 불력이라고 하고 두견새의 울음소리 두견새 어떻게 울어? 불력이 이렇게 운대요. 불력이는 무슨 말인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의 나오는 이 불력이 두견새 있죠. 두견새라는 것 자체가 원형적 이미지, 관습적 이미지라고 해야 되겠구나. 관습적 이미지가 있는데 두견새 하면 뭐 이별 혹은 이별의 한을 상징합니다. 특히 이제 헤어지면 절대 못 만날 것 같아 라고 할 때 두견새 울음소리를 얘기해 준다고. 유배지 가면서 생각했어. 나 이거 언제 돌아갈 줄 모르겠는데 라고.
네 일을 이름이냐, 네 사연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내 일을 이름이냐, 나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냐. 가뜩이나 허튼 근심은 눈물에 젖어 있다. 만수의 연쇄하니, 밑에 뜻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만수의 연쇄하니. 넓은 물이 이어지니, 만수가 이어졌다. 연쇄하니 과장인데요. 정확하게는 만수가 과장이네요. 만수. 깊고 많은 물이 내 근심을 머금은 듯 천림의 하늘에 깊은 수풀에 노결 이슬을 맺히고 있으니 내 눈물을 뿌리는 듯.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만수, 나의 시적 화자, 나의 근심, 나의 한을 만수에 비유했고, 천림의 노결, 이슬을 맺힌다. 이슬로, 요 이슬은 나의 눈물을 비유한 표현이겠네요. 나의 근심 걱정은 만수, 나의 눈물은 이슬, 내 눈물을 뿌리는 듯 뜨던 말 재개하네. 뜨다, 느리고 굼뜬 말을 다시 재촉을 한다. 여기에서의 말은 따그닥따그닥 말이에요. 됐고 그냥 빨리 가기나 하자. 이런 느낌. 밑으로 내려올게요. 됐고. 그 다음 눈물로 밤을 새워서 아침에 조반,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덜 쓸은 보리밥에 무명장 한 종이라. 그냥 팔자 좋고 맘 편하면 덜 쓸은 보리밥 무장덩이 하면은 그냥 된장 요 한 덩어리 요 정도인데 소박한 음식인데 여기에선 아주 먹을 것 없어서 겨우 먹는 궁핍한 생활을 나타내는 소재겠네요. 유배지에서 먹을 게 없어요. 이런 거겠지. 덜 익은 보리밥에 무장덩이, 무장 한 접시다. 한 수를 떠서 보고 큰 덩이를 내어놓고 그도저도 아주 아무 없이 굶을 적이 간간이라 세상에. 이거라도 있으면 땡큐야. 이것도 아주 없어서 굶을 적이 간간이라. 정말 가난해서 먹고 살기 힘들어요.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30일 동안 삼순 9끼 먹어요. 구식, 삼순, 구식.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요. 여름날 긴 날에 배고파서 어렵구나. 어머, 에이, 삼순구식 여기 써 있었네. 의복을 돌아보니 내가 입는 옷을 돌아다 봤더니 한숨이 저절난다. 추자도면은 대충 요쯤에 있어요? 여긴가? 이렇게? 한양 여기에 비해서 어떻게? 여름에 더 덥겠지. 남방 영천 찌는 듯한 날에 여름에 빨지 못한 누비바지 땀이 배고 땀이 올라서 굴뚝을 막은 덕석인가? 옛날에 이 초가집에서 아궁이에 불 때면 이렇게 연기 올라오죠. 비 오는 날에 여기 이렇게 지푸라기 같은 걸로, 지푸라기란다. 가마니 같은 걸로 막아놓거든. 그게 덕석이야, 덕석. 굴뚝 막은 덕석인가? 시커멓게 더러워. 이 얘기죠. 검고 더운 건, 덥고 검은 거는 다 버리고, 이거 입고 더운 건 괜찮아. 더러운 건 괜찮아. 그러는데, 냄새는 어찌 하겠는가? 냄새만큼은 너무 괴로워. 내 일이야. 내 사정. 가련하게도 되었구나.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 뭐 하다 이렇게 되었을까? 다음 페이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유배지 가면은 지 돈 들여서 밥 사 먹어야 된다 그랬지. 돈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남의 집에 가서 빌어 먹어야 돼.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마을 사람들이 좋아하겠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밥그릇 들고 밥 좀 주세요 하면 꺼지라고 하겠죠. 손잡고 반기시는 집 내가 아니 가없더니 끊고 유배 오기 전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쓸 걸 그랬나? 과거 유배 오기 전에는, 과거 유배 전에는 손잡으면서 어머 어서 오세요 라고 반가워하는 집에 내가 가지 않았는데, 지금 유배 중인 나는 등 밀어서 내치는 집에 꺼지시지 라고 하는 집에 구차하게 빌어서 옥식진찬 아주 맛진 음식 어디에 가고 맥반염장 보리밥 소금장 대하며 금의 화복 아주 고급 음식 고급 옷 어디를 가고 현순백결 아주 초라한 옷걸이만 남아있는가? 그러면 자 요렇게 체크할 거예요. 과거와 해당되는 시어 손잡고 반가워하는 집 옥식진찬 금의 화복. 현재 유배 중에는 등 밀어 내치는 집 맥반염장 현순백결. 얘네들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예요? 과거와 현재 자신의 처지를 대조, 열거, 반복, 대꾸 표현법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의 처지를 대조하고 있고 열거, 반복, 대꾸법 쓰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끝에서는 서리법은 아니지만 의문형 문장을 활용하고 있다. 그 말 해도 괜찮겠죠. 얘 서리법은 아니에요. 이 몸이 살아있는가? 죽어서 귀신인가? 내가 말을 하는 거를 보니 살아는 있는 것 같은데 내 모양, 내 꼬라지는 딱 봐도 귀신이로구나. 한숨 끝에 눈물 나고 화살표. 눈물 끝에 한숨이라. 한숨 끝에 눈물 나고 끊어놓으면 앞뒤로 대꾸. 눈물 끝에 한숨이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죠. 연쇄. 돌이켜 생각하니 어이없어서 웃음이 난다. 이 모양 무슨 일인가? 내가 미친놈이 되었구나. 나 이러다가 정신줄 놓을 것 같은데. 낚싯대를 떨떠리니 들이우니 잠든 백구 갈매기가 다 놀라는구나. 갈매기야 날아가지 마라. 갈매기한테 말 걸고 있죠. 그 순간 의인법. 갈매기 부르고 있죠. 풍유법. 날아가지 말고 나랑 놀지 않을래? 갈매기는 나에게 있어서 친화의 대상. 갈매기야 날아가지 마라. 너를 잡을 내가 아닐다. 너 잡을 생각이 없어. 네가 본래 영물이라 내 마음을 모르는가. 서리법. 갈매기가 어머 영물이야? 새우깡밖에 안 먹는데요. 이 시절의 백구는 욕심 없음. 무욕의 상징이지. 무욕의 상징이에요. 평생에 괴던 사랑하던 님. 임금이겠죠. 천리에 이별하니 사랑함도 좋지만 그리움을 못 이기니 수심, 근심, 걱정이 첩첩이 겹겹이 쌓여서 마음 둘 데 없어서 아무 즐거움 없이 대나무에다가 일간주 그냥 낚싯줄만 묶어 놓은 거 실도 없이 던져놨는데 고기도 물지 않는데 하물며 너를 잡겠는가. 어디 있을까? 흥없는 일간죽을 실없이 던졌다. 고기 잡을 생각이 있어 없어? 없죠. 어디 있을까? 네, 요거네요.
아무 재미없이 실없는 낚싯대를 들였다 라는 것을 근거로 고기도 잡지 않고 너도 잡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네요. 그래도 내 말 못 믿겠어? 너 잡을 생각이 없다라는 거 내 말 못 믿겠어? 그래도 내 마음을 모르겠으면 네가 가지고 있는 긴 부리로 내 가슴을 쪼아 헤쳐서 붉은 마음 한자로 쓰면은 뭐예요? 단심, 붉을단, 마음심. 충성, 지조절개를 나타내는 말이죠. 붉은 마음 내어놓고 자세하게 내 마음을 살펴보면 아마 거의 알 것이다. 뭘 알 것이다? 너를 잡을 생각이 없다는 걸. 공명도 다 던지고 임금님께 은혜를 갚으려고 했더니 성세, 태평성대죠? 태평성대에 한민, 한가로운 백성이 되어 너를 쫓아 여기에 왔노라. 거짓말하고 있네. 유배와 있으면서. 유배와 있는 자신의 처지를 성세의 한민이 되어 너를 쫓아 여기에 왔다라고 하면서 미화법 쓰는 거예요. 예쁘게 꾸며서 과장한다고. 날 보고 날지 마라. 너의 벗이 되겠노라. 자연과 한 몸이 되겠다. 물아일체. 백구와 수작하니 지는 해가 창창하다. 끝없이 넓게 펼쳐져 있구나. 낚싯대에 줄을 거두어 내가 낚은 고기를 꿰어들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실 없이 낚싯대 던졌는데 이 고기는 어떻게 잡았을까? 강촌으로 돌아들어 주인집 찾아오니 문 앞에 짖던 개는 날 보고 꼬리친다. 모르는 개가 나를 보고 꼬리를 치고 있어. 둘 중에 하나지. 개가 들떨어졌거나 개랑 아는 사이거나 개랑 아는 사이지. 아, 주인집 개가 나를 꼬리치면서 반가워하고 있어? 이미 유배 생활이 오래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었던 거네요. 괜찮나요? 네, 학교 프린트로는 여기까지.